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네, 제이시스 메디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6,724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여기가 이제 작년 매출이 1,165억, 영업이익 340억, 당기순이익 270억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제 18년도에 이제 스펙 상장을 했고 이제 21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스랑 소모품 기타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서 나누고 있는데 디바이스 가 장비가 이제 56%, 소모품 39%, 기타 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이제 RF, 하이프, IPL, 레이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주력은 이제 RF랑 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RF가 이제 매출의 26.9%이고 하이프가 14.8%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장비별 매출 추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RF가 좀 성장성이 이렇게 좋은 걸 볼 수 있고 하이프는 좀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지역별로는 이제 국내랑 수출을 보면은 수출이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이제 그 국내 다른 미용기기 업체들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는 아시아가 좀 큰 비중인데요. 60% 정도를 차지해요. 얘네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 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중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제 RF를 이제 포텐자가 유명한데 이제 RF가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으로 흘려보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면서 피부의 탄력이랑 피부결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장비이고요. 포텐자는 이제 다른 RF 기기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면 마이크로 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니들을 이제 진피층에 삽입해서 그 고주파 에너지를 방사하기 때문에 모공 여드름 흉터, 피지선 개선 등에 좀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고 피부과 시술에서 가장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술이 모공 관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포텐자는 이 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공 관리에 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리니어지인데요. 이게 하이프 제품이고 최근에 나온 22년도에 나온 제품이고요. 하이프라는 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 근막층에 조사해가지고 이제 피부 탄력 개선이랑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장비이고요. 여기도 이제 다른 기기들과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기기들이 점의 형태로 조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리니어지는 선의 형태로 조사해서 시술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다른 기기들과는 좀 차별점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얘네가 연구 개발비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 것으로 좀 약간 특화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이제 거의 매출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회사들에 비해서도 연구 개발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중요한 게 소모품인데 소모품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또 이제 장비에 비해서 소모품이 그 마진이 좋거든요. 그 제가 저번에 클래시스 할 때 봤었던 게 장비가 한 마진이 그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70% 정도면은 소모품이 한 90%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 비중이 높고 그럴수록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특징이 있다면 그 마이크로니들 그러니까 침습 부품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간의 교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번 교체를 해야 하고 이게 좀 소모품을 많이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장비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소모품 매출도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네,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경쟁 상황인데요. 뭐 저번이랑 그 이제 시장 자체는 같으니까 그 이제 주요 그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가져왔는데 이게 2022년 52억 달러 규모에서 28년에는 10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게 이제 왜 시장이 커지냐 하면은 회복 기간이 짧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시술에 대한 요구, 그리고 비침적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 그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이랑 효과성이 이제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알려지면서 이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층도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연령층은 기존에는 뭐 4, 50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던 것에서 이제 20대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그거고, 이제 성별 같은 경우도 원래 여성 위주였다면은 남성까지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소득 수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좀 고소득층 위주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득 수준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시도를 받을 수 있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 시장이 중요했어가지고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리니어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 하이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지금 해외 법인을 일본이랑 호주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는데 15년에 일본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좀 일찍부터 이렇게 영업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 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도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 좀 특징이 얘네가 그 사이노슈어라는 그 미용기 미용 의료기기 부문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인 어, 회사예요. 얘네랑 이제 19년도에 포텐자를 연간 350대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최소 그 공급인데, 네. 이걸 했고, 이제 22년도에는 3월에 계약 갱신을 하면서 연간 550대 공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이랑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보면은 이게 유통이 좀 직접 유통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형 회사와 글로벌 회사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장단점은 있으나, 어, 이 미용기기 시장 자체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큰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유통망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은 좀 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확장성에서는 좀 다른 미용기기 회사들, 국내 미용기기 회사들에 비해서 좀 큰 차별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및 경영진인데요. 최대 주주는 이제 강동환 대표이사님으로 25.2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포함하면 30점 이제 59%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퍼센트 이상 주주를 보면은 이분은 이제 임원가 여기 보시면은 임원분이시고 그다음에 캐피탈 그룹이라는 그 자산운용사에서 5.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이고 이제 22년도 12월 1일에 신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 있고요. 되게 큰 회사이고 잘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이 세계 3위의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진출이 좀 어려운 국가예요.
그 중국 내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국민 상대로 임상시험을 추가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까지 2, 3년 이상 걸리면서 또 이 기간 동안에 해외 인허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 글로벌 에스테틱 회사가 아닌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 이 비용 소모가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기존의 인트라셀, 그러니까 그 RF 제품의 전 세대의 모델인데 이거는 이미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텐자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4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이노슈어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다른 뭐 회사들도 중국에 진출을 하려 하겠지만 타사에 비해서 조금 초기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국 내에서 RF 기기가 거의 써마지라고 그냥 불릴 정도로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 인기도 높은 상황인데 그 이제 중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미용 시술에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대비해서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는 한참 높은 가격에 이렇게 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거기서 많이 이렇게 시장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 하이프 진출인데요. 미국 시장 하이프 제품은 그 울세라의 특허가 아직 유효해서 국내 기업의 하이프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는 세계 1위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중도 되게 크고 성장성 또한 큰 이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23, 24년에 걸쳐서 이제 울세라 특허가 만료될 계획으로 이후에는 그 하이프 장비에 미국 FDA 승인이랑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23년 하반기에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24년에는 리니어지가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따로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어, 제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도 좀 점차 늘어나는 이렇게 구조가 있고 뭐 비중이 막 엄청 크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연구개발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매출이 잡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은 마진이 조금 감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추정은 못했는데 일단 기타는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가정을 해봤고 그다음에 RF랑 하이프 같은 경우만 좀 이렇게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이펠이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F랑 하이프에서 나오는데 얘네가 좀 고성장하다 보니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가정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이제 24년도 그 시가총액이 이제 7,500억 정도의 그런 규모인데 사실 지금 시총이 이제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의 이렇게 성장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추정을 더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I feel like I'm losing